연휴 막바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셨을까요? 3일절 그리고 오늘까지 사흘간의 연휴 끝물입니다. 자, 쭉 돌아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미장 굉장히 좋았고요. 일본도 참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좋았습니다. 자, 투자하기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과연 또 어떤 좋은 포인트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주식명가 1부는 두 위원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소중한 시간 내어서 시청해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또 정확한 솔루션 내어드리기 위해서 전화, 문자 활짝 열고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 좀 접수를 받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직접 전화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두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너튜브에요.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 또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 나누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도 많은 여러분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3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어떤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을 잡는 것이 계좌에 있어서도 꼽히는 춘 3월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비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한민국 시장 3일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었던 만큼 이제부터는 대한 수익 만세를 외쳐보면서 바로 시작될 내일장부터의 저희 전략들 두 위원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송필호, 이달해 어드바이저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 명가. 자, 이렇게 휴일임에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또 든든해집니다. 당장 내일 9시부터입니다.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지 지금부터 이 3월달 기대해봐도 좋을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전망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송필호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뭐 첫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떨린다고 하셨는데 예, 어떠신가요? 소감이? 영광스럽고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저희도 정말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빛이 났었던 것 같아요. 안 움직였던 좀 무거웠던 종목들이 끌고 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불어온 AI 훈풍에 있어서도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3월을 바라봐도 괜찮을지가 고민돼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에도 좀 상승장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보면 그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면요.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1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8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월간 단위로 최대 매수를 했죠. 이와 같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2월에 이어서 3월에도 외국인 투자들 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 이제 미국 시장은 계속 열렸죠.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중국에서는 양해가 열리죠. 양에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3월 1일 날 우리나라 2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그럼 2월 달 수출이 전반적으로
설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라 쓰는 반도체 기업들이죠. 반도체 수출이 무려 66% 정도 증가한 것도 우리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3월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한데요. 그 속에서도 긍정 오브 긍정인 영역은 과연 어디 쪽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는 잠시 후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달의 위원님도 나와주셨기 때문에 3월 전망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푹 쉬셨어요? 네, 앵커님은요? 저도. 근데 사실 어제도 방송을 하고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네. 시장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국내 시장 3월 괜찮을까? 왜냐하면 꽤 오른 종목은 오른 종목도 많아요.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쪽에서 안 오른 쪽에서 기회를 봐야 할지 아니면 움직였었던 종목에서 계속해서 대장이니까 보는 관점이 맞을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굉장히 강한 섹터가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강한 섹터 안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이 쉬어간다라면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테마 내에서 종목의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월에도 이러한 부분에는 크게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뭐 의외의 곳에서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고 굉장히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기도 하고 또 다른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내내 또 강조를 드려왔었죠.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과 또 저녁 방송 여의도 클래스를 통해서 3월에 증시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3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이번 달에 8일이죠. 8일에 고용보고서 또 12일에 또 물가지표라든가 또 18일에 엔비디아의 GTC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의 이벤트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실적 시즌이 끝난 만큼 시장은 이제는 금리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알릴 이벤트가 고용지표 발표가 되겠죠. 지난달에 비농업 일자리 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매년 시행되는 2월에 시행되는 비농업 일자리 수의 벤치마킹 변경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뭐 지난달에 또 물가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뭐 시장에선 이거를 또 1월 효과로 일시적일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다양한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될 시점이 이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의 일정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연말부터 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아마 이번 3월 달에도 장기 포트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 전략은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전략 그대로 유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이 뭐 딱히 하락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변곡점이 될 이벤트들을 체크하시면서 좀 단기 수익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응해야 하는 시장이다. 또 확인하고 진입할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좀 빠르게 내려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 변함이 없을 것으로 그려지니까요. 3월 시장도 이벤트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나 업종 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먼저 송필호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역시나 AI 반도체, 뭐 초전도체, 2차 전지 살짝 들어줌 이 정도로 좀 좁혀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까지 한번 포함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재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는 산업 섹터가 저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서 인공지능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딜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M7, 그 다음에 일본에는 사무라이 7이라 그래가지고 최근 증시를 주도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에서, 지금 양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도하는 종목들을 보면 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일부 종목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보면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좀 우리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도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D램 가격, 낸드 가격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HBM 반도체가 반도체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의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최근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D램하고 낸드 가격도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도체 쪽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서울대 잠깐 말씀드렸죠. 2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66% 증가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약 100억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반도체 관련주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지난주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일부 반도체 조사 기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올해 D램 시장이 작년 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전통 소부장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와 같이 이제 D램이 성장을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쪽에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HBM 그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죠. 최근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3파전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HBM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3사가 이쪽에 HBM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낙수거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기간 때 미국의 증시에서 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포트에 저는 반드시 반도체 관련주 하나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도 괜찮은 영역은 반도체 종목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추가 힌트를 좀 들어봤는데, 위원님 사실 종목들도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나중에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다시 한번 반도체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 사실 그 원인은 해외 시장에서 많이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달의 위원님과도 연결해서 좀 지켜볼게요. 위원님, 그쵸. 지금 2024년 1월달, 2월달 아니면 그 작년에 겨울부터 반도체가 쭉 이끌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그 파운드리 복귀를 선언한 인텔 같은 경우에는 1.8나노급 초대형 고객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영입을 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언급을 했던 윈텔 연합이죠. 윈도우 플러스 인텔 연합이 인공지능 칩셋 공조로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텔은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에서 자사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반도체 협력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분기 100억 달러의 파운드리 수주 물량을 확보한 데 이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물량을 150억 달러에 이러한 달하는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달 남짓 사이에 이러한 그 50억 달러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현재 인텔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이슈와 더불어서 온디바이스 AI나 AI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파운드리 사업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혁신을 거듭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의 독보적인 1위는 바로 TSMC이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TSMC의 경쟁사라기보다는 그냥 만년 2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등에 업은 인텔이 파운드리가 부활을 한다라면 이제는 TSMC와 인텔의 양강 구도로 펼쳐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인텔의 그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종목을 하나 간단히 보고 간다라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수익 나기 좋은 날이나 또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반도체 외관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2019년에 인텔과 이렇게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하이엔드 패키징에 대해서 또 시장 점유율 60%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인텔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기업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항상 접근을 하신다라면 3만 원까지 좀 열어두고 좀 관심 가져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좀 뛰어든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이 같이 좀 움직이고 있죠.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군까지 몇 가지 좀 떠오르는데요. 추가적으로 잠시 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이 3월 전망에 어울리는 종목일까? 그렇다면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등등 많은 고민들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전화 문자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이 유튜브 채팅창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접수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언급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대한수익 만세를 위해서 고민되는 종목부터 해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알서포트요. 알서포트요? 예,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십시오. 5,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비중은 30%, 5,500원에 진입을 하셨던 것은 최근 움직임 나왔을 때 1월쯤에 진입이 되신 걸까요? 1월 달에 매수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네, 추천하기도 하고 해서 뭐 했는데 어떻게 꼼짝 안 하네요. 그래가지고 예, 한 번에 30% 비중 태우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송피로 어드바이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등등 궁금하네요. 잘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송키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고 연결하고 계시죠? 원래 통신 장비로 알고 있는데요.
저출산도 되고 뭐 해서 이게 연결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추천도 좀 한 것 같고 해서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보면 최근에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움직인 것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움직였던 이유는 뭐면요. 미국의 이제 준비더가 좀 강하게 올랐어요. 미국에서 준비더가 그러면 그 인공지능을 엮이면서 R소프트도 목요일 날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던 거 보면 이제 비대면 관련, 원격 의료 관련주로 좀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 또 이제 의사들이 좀 이제 시위가 좀 있었죠.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더 격화되면 한번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제 이 테마 관련주들은 제가 보면요. 저도 상당히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뉴스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심하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보면요. 이런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지금 비중이 30% 정도 보면 엄청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저는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델스원이 앞으로 비중을 10% 미만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의료 이제 분쟁 쪽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요. 제가 보면 그 문제는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까지 각 대학교 의대 정원을 몇 프로, 얼마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 정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의대 정원, 의사 증원 인원을 최종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변수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어떻게 또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는 내일 만약에 좀 강하게 오르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식은 제가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라 또 함부로 말하기도 겁난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손해가 안 나시면은 좀 비중을 내일 만약에 좀 강하게 오르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됐으면은 저는 테마주보다는 좀 좋은 주식 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뉴스 내일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응이 나올 때 일정 부분 비중 좀 줄여가면서 최대한 손실은 줄여가는 쪽으로 언급 주셨습니다. R소프트 저희도 잘 보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소프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을까요? 다시 한번 전화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SM이요. SM이요? 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3천 원에 13만 3,300원에 매수 비중을 식어요. 13만 3천 원 단위면 시청자님 언제부터 혹시 오래됐어요. 갖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예, 오래됐어요.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카카오 분쟁 있었을 때부터 갖고 계셨을까요? 사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으세요? 예. 지금은 진짜 계좌 볼 때마다 이 종목 어떡하지, 이 종목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매니저. 고민이 엄청. 작년부터 맨날 고민했어요. 그렇죠. 있으셨을 예. 것 같아요. 물론 비중은 10%이다 할지라도 손실이 더 늘어나며 마음은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손실만 늘어나네요. 아이고. 아니, 매도를 하려고 해도 물량을 내놔도 안 팔려요. 이거 SM 이 종목 우리 이달의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방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SM은 또 어떤 계기로 또 매수하시게 되셨을까요? 그때 좀 한참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제가 바빠갖고 잘 보지를 못해갖고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려가 있던데 그때부터 내놨는데 매도 물량 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네. 지금 거의 그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다행인 건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게 다행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뭐 열애설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이슈로 음봉을 때렸다가 다시 또 양봉을 켜냈다가 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은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인데 저 엔터가 SM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라면 시청자님께서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으실 종목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한참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7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반등 구간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엔 또 뭐 한 번 또 이슈몰이를 하면 또 반등을 또 강하게 해주는 그런 성향이 또 있죠. 그래서 7만 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들고 보시면서 굳이 매도를 좀 중장기로 가지고 가지 않고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니요. 이 9만 원 굳이 매도 해도 안 해도 돼요. 갖고 갈 수만 있는데 올라갈 수만 있으면. 네. 그래서 지금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7만 원 지지라인 체크하시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이제 반등은 줄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반등한다라면 9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9만 원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6개월 이상 홀딩 하시면서 지금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전략대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뭐 반등 구간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길게 가져가 보신다라면 지금 뭐 손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13만 원대이기 때문에 손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40% 정도 손실이거든요. 그대로 들고 홀딩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라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갖고 가면 좀 저기 하겠어요? 네네. 원가 돌아오겠어요? 네, 예, 충분히 시청자님.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매도 감사해요. 의지보다는 그래도 홀딩 의지가 더 강하신 구간에서 중요 라인대 7만 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지지하는지 보면서 앞으로 또 저력 있는 SM 아티스트들의 활약이나 실적도 잘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M 종목 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빠르게 문자 함 열어보겠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기술투자가 눈에 또 띕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주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갭을 만들어서 10,000원 선까지 또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9천만 원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지금 8,580만 원 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워낙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연동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네요. 지금도 보니까 저도 비트코인 가격을 좀 잠깐 확인해 보니까 6만 1,000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기술 투자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거죠.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켜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이달 말일경이죠. 이달 말일경에 이제 반감기가 도래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그동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보면은 3,000원서부터 최근에 9,000원까지 거의 세 따블이 정도 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하고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강하게 상승할 때 따라가셔가지고 좀 물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지고 먹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제가 보면은 비중이 지금 30%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등주나 테마주는 됐으면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내일 만약에 좀 매수가 이상 오면은 한 2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한 10% 정도만 좀 가져가시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사이에 많은 고민이 되셨기 때문에 언급 주신 거겠죠. 우리기술투자 1,280원에 진입이 되어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소폭 또 손실 중이실 텐데요. 내일 반응 보면서 비중 관리 필수적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기투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필옵틱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최근에 움직임이 또 예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1,200원에 진입이 되셔서 비중이 좀 있으시네요. 50%입니다. 일단 와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죠, 수익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언제 익절하고 나올까 아니면 추세를 좀 탈까가 고민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30% 구간이시잖아요. 예. 1,200원이 매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말 50%, 100%까지 정말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그대로 홀딩해야 될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인텔이 2030년까지 유리기판 반도체 양산을 발표를 했죠. 그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텔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비중이 큰 상태에서 다행히 수익 중이라는 사실이 정말 그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원 매수가에서 지금 30% 이상 현재 수익권인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이 들어온 자리 상단에서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50% 비중이지만 일단 내가 조금 더 주가가 항상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조그만 윗꼬리에도 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면 일부라도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윗꼬리가 좀 달리건 조정 구간이 나오건 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매수가가 진짜 딱 어떤 흔들림에도 괜찮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이 주식을 바라보는 그 그릇, 태도에 따라서 비중 조절의 그 폭도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옵틱스 저희 끌고 가는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서 또 전화가 와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고요. 예. 44,000원에 30%예요. 퀄리타스 반도체, 예, 매수가가 43,000원. 44,000원이요. 44,000원. 네네. 그러면 최근에 좀 진입이 되셨다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면 맞아요. 내려갔던 네. 애타는 구간도 이미 지나셨겠네요. 네네. 네. 바로 송필호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또 반도체 쪽 좋게 보시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매수가와 비견해서 의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선생님 팬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IP 반도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반도체 그 설계를 블록화 시켜가지고 표준화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IP 반도체, IP란 것이 지식재산권이죠. 그런 설계를 가지고 파운드리 업체하고 그다음 디자인하우스에 로열티를 받고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이제 IP 이제 반도체 업체는 세 업체가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오픈 엣지가 있죠. 그 다음에 칩스미드가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IP 반도체 업체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오픈 엣지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주가가 지금은 얘는 추세가 좀 안 깨졌고, 그 다음에 칩스미드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그 다음에 퀄리타스만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약간 실망스럽게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IP 반도체 중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 엣지는 좀 인공지능 쪽 반도체 쪽에 가깝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칩에 이제 가깝죠. 최근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주가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것도 약간 흘러내리죠.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 온 디바이스 가장 칩 중에 가장 이제 지금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이 지금 탑재된 것이 스마트폰이죠.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지금 뭐 최단기간에 100만 대가 팔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애플도 하반기에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아이폰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다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인공지능 휴대폰을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괴롭더라도 좀 참으시고요. 좀 또 미국에서 애플도 그다음에 중국 애들도 이제 아이폰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면은 주가가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네. 긍정적이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셨을까요? 네, 선생님,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지금 현금이 여분이 조금 있는데, 네. 혹시 이거 추가 매수라고 그래야 되나? 저점이 혹시 잡힐까요? 저점을 보면요, 이제 예.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3만 원 전후는 이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물타기를 하시려면요, 여기서 이제 턴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한번 하신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보면은 지금 네.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이제 바닥을 쳤다고 지금 확인하기가 좀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3만 원 전후는 바닥권을 한번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면은 이 종목도 내가 보면은 절대 여기서 시세가 끝나지 않을 거,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시간하고 싸우면은 좀 사신 가격 이상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3만 원 전후에서 바닥 좀 잦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열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 상방은 또 긍정적이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퀄리타스 반도체 아마 많은 반도체 갈 때 이 종목도 과연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로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잘 들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TV 시청 중이시라면 TV는 볼륨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네, 어떤 종목 혹시 궁금하실까요? 알테오젠. 화제의 종목 아닐까요? 매수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16만 원이요. 16만 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좀 많이였는데. 50% 맞을까요? 예. 너무 궁금한 게 시청자님 어제 금요일 날? 며칠 안 목요일 날? 됐어요. 예. 예, 그대쯤 됐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뉴스에도 나오고, 아주 매스컴에도 나오고, 뭐, 그래서, 네. 이게 뭐, 한 30만 원까지 갈 거다고 얘기를 오, 그쵸. 해서. 증권사에선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기는 했죠. 예, 예. 현대증권인가 거기서 잡았다 하더라고요. 예. 리포트도 읽어보셨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셔서 바로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손실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좀 위험한 자리일까봐 좀 흔들리는 자리면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까 한번 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달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인지라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 비중을 한 번에 50%씩 실으시는 매매를 하시나요? 예. 아, 화끈하시네. 그래서 혹시 또 수익을 또 많이 보셨을까요? LS, 트리얼증가 거기서 좀 수익 보고요. 네, 예, 그리고, 네.
카카오에서 조금 수익 봤죠. 아,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손실이 아니고 수익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인데, 사실 알토해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그 제약 바이오 대장주로 우리가 시장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이었죠. 뭐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50% 비중을 실었을 경우에는 종목이 밀릴 경우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통이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지만 조정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단 종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육박을 하면서 또 코스닥 4위, 시총 4위 종목으로 또 뛰어올랐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글로벌 제약사 MSD와 또 독점 계약 성사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신다라면은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원 매수가 부근이신데요. 일단 14만 원까지 조정 구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가를 이탈한다라면 대응이 되시는 경우에는 매수가 이탈 시에는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24만 원까지 열어두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지지 확인하시고 단기적으로 14만 원 지지까지 확인하시면서 열어두고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상방으로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일단 20만 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 돌파 유무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야수의 심장인 것 같다고 우리 채팅창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원 선, 20만 원 선, 이 상하 라인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그리고 꼭 그 결과가 수익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어떤 종목 고민 갖고 계시나요? 일단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도 둘러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보고 계실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한 분 한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필호 위원님의 관심주 오픈해 주십시오. 네, 반도체 쪽에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반도체 쪽이 참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데요. 많아요. 예.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쪽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고 앞으로 접근하기 좀 쉬운 종목이 하나 가져왔는데요. 넥스티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소외가 됐죠.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죠. 에이퍼 그 패턴 결합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업체 주로 많이 납품을 하죠. 특히 이제 반도체 패턴 검사는 미국의 KL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죠. 앞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의 장비 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가장 또 매력적인 영업이익률이 한 40%, 30%에서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에서 영업이익률이 30%, 40%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 투자가 올해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은 수혜가 예상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중국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반도체 규제 때문에 투자를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네거시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에 대한 그 투자를 이제 그 장비 같은 것을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전통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은 동사가 생산하는 이제 검사 장비
중국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에 따라서 올해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 장비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HBM 검사 장비를 지금 국내 반도체 업체들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2분기부터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UV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그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국 쪽의 성장성 그리고 신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넥스트라는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만에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박스권 돌파를 하고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한 7만 원 정도 잡아주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 정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넥스틴입니다. 85,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을 텐데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넥스틴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도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필이오는 필옵틱스로 필옵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OLED 반도체 그 레이저 장비나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이러한 장비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특히 뭐 유리기판 패키징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저온도 저전력 클래스 이러한 글라스 관통 전극 TGV를 개발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이러한 기업이고요. 또 인텔이 2030년까지 유리기기 반도체 기판을 사용한 반도체 양산을 발표를 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뭐 삼성전기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 또한 이러한 양산 체제로 유리기판 양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의 수혜 또한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동종목 차트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최근에 조정을 돌파하지 못했던 상단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돌파 시도를 했던 그 자리를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고 난 다음에 상방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유리기판 반도체 전환으로의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강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필옵틱스도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이오는 필옵틱스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1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이 종목도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든든하게 챙겨봤고요. 잠시 후에는 또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 또 앞으로 3월을 어떤 관점에서 맞이해야 할까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필호 위원님의 시간이 잠시 후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오늘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반도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2차 전지가 최근에 리튬 가격, 그다음 니켈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느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이제 알테이젠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바닥권에 추천드려가지고 거의 더블 이상 났죠. 뭐 알테이젠 말고 제2의 알테이젠 같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춘 3월에 꼽힐 유망주 삼선 또 선보여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방송이 끝난 9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달의 위원님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9시에 펼쳐지는데요. 자, 3월입니다. 또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저께 3.1절이었죠. 네. 어제 3.1절이었죠. 그래서 월급 독립 만세를 좀 외쳐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제2의 월급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직장인분들 혹은 나는 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싶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9시부터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또 다음 주에 공략해야 될 종목, 테마들 챙겨가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밴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또 특급 정보도 제공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위원님의 사진 옆 방송 중 클릭하면 되니까요. 함께 하셔서 진짜 춘 3월 여러분 월급 독립 프로젝트에 있어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특집 주식명가 2부 연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